네, 수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GDP가 3년여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다 보니까 3대 지수가 낙폭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눴지만요. 나스닥 지수는 오늘 17,000선이 또 붕괴된 모습인데 좀 GDP를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침체를 저희가 진짜 우려를 해야 되는 건지 관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찍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앞에서도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수입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 강하게 작용이 되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데이터에 왜곡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GDP에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에 대한 부분이 무역 수지에 들어오면서 사실 무역 수지가 한 2달 사이의 데이터는 상당히 많이 왜곡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 이제 선행 지표들로 발표를 해주는 지표에서 금이라는 데이터가 원래 빠져 있다가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래프에 넣어놓는 상황까지 됐거든요. 그만큼 왜곡이 많이 되고 있는 거고, 이 관세가 어쨌든 간에 진행되는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선수유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이건 선제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입적인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번에 이제 GDP가 꺾이게 된 건데, 이게 연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향후의 그 이벤트는 오늘 이제 간밤 이제 새벽이 넘어가면 새벽 2시에 애틀랜타 GDP 나오고 2분기 데이터에 대한 예측치가 또 나와요. 거기에서 힌트를 많이 줄 것 같고요. 그다음 중요한 거는 지금 걱정하는 것은 GDP는 무너지고 있고 고용에 대한 데이터는 부정적인 상황인데 GDP 물가지수가 오늘도 오르긴 했지만 전일에 발표됐었던 12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도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최근에 거의 대부분의 제조업 지표들을 해석을 해보시면은 안에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 요인은 거의 다 관세에 대한 얘기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관세에 대한 스토리 자체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 원론적으로 만들어진 이 요인 자체는 해결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관세 쪽으로 좀 더 포커스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얘기인 즉슨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채권에 대한 약점이 생긴 그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흐름이 좀 약해졌고, 멘트들도 사실 굉장히 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은 하진 않았지만 연준 의장들에서 일부가 금리 인하를 또 시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또 연준 풋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좀 경기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 또 관세 협상에 따른 불과 전거래까지만 해도 관세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베센트 장관이 엄청나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런 부분들 자체가 사실 무색해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하드 데이터 자체가 또 바뀌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데이터는 일단 좀 좋지 않게 해석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금요일에 있을 이제 비농업 고용 데이터가 확실하게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고용이 무너졌을 때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연준에서 정말 강력한 풋이 나올 것이냐,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근데 기대에 맞지 않게 만약에 풋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좀 지지부진하겠죠. 그럼 그걸 뒤집을 만한 M7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 가이던스 자체를 얘기를 안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미래에 대한 흐름이 불투명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가이던스를 정말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고요.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 관세에 대한 수리가 길어져서 만약에 그 다음 분기의 데이터가 만약에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기업들은 주가의 흐름이 매우 안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고려를 해보신다면 일단은 단기적인 소나기에 대한 흐름은 조금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하락이 또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겠지만, 어쨌든 금요일에까지 나오는 그런 하드 데이터들을 꼭 다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저는 현재 시점에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부장님과 함께 나눠볼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실적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메타도 실적을 내놓겠지만 오늘 폐장 후에 마이크로소프트 분기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성장률이 조금 둔화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도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또 AI에 대한 수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적? 일단은 뭐 AI 쪽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또 일단 구글에서 먼저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쪽에서 과연 잘 나올까가 좀 의문점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쪽에서 잘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는 좀 아웃퍼폼을 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번 분기보다는 다음번 분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전에 앞에서 실적 발표를 해준 기업들의 대부분의 요인들이 현재가 좋더라도 향후에 대한 흐름이 조금이라도 안 좋거나 불확실성을 보여줬을 때는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MS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뭐 아웃퍼폼을 전반적으로 다 해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조금 시장을 뒤집을 수 있는 좋은 요인이 되겠지만 다른 부분에서의 클라우드 쪽이 조금 부진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아웃퍼폼을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오히려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컨셉만 놓고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번 분기에 매출 그리고 EPS 모두가 YOY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0% 정도 네, 맞아요.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AI CAPEX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좀 여쭤볼까요? 캐펙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변화가 없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뭐 이거는 다른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캐펙스를 줄이지 않고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줄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좋은 내용이 나올 실적이 이제 예상치대로 10%씩 잘 나오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확대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내용으로 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좀 더 강할 것 같아요. AI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기조가 보면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훨씬 더 아웃퍼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어쨌든 관세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얼마나 이제 납품을 잘하는지 이런 게 중요한데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쪽은 지금 독보적입니다. 하드웨어는 지금 중국이라는 막강한 적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오히려 더 안전지대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오늘장 좀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